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인천 갔다 온 영상 외에도 좀 많은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중간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제 고도비만인 분들의 다이어트는 왜 일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과 달라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라던가 잘못 설정을 했더니 영상을 지금 다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버터 맥주 리뷰를 하려고 했거든요. 잠시만요. 버터 맥주 리뷰를 하려고 맛별로 사놨는데 이거를 오늘까지 안 먹으면 내일부터 못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안 땡기더라고요, 맥주가. 그래서 원래 술을 잘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 먹으려고 산 거 애플 사과 식초, 그리고 요거는 좀 먹어보려고요. 그냥 MCT 오일 알약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을 그냥 먹으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제로 돼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사놨고, 내일부터는 진짜 다이어트 합니다. 내일 봐요. 맥주는 오늘 리뷰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맥주를 먹은 게 다 해서 한 캔 정도인데요. 주가슈. 아이스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도 소주를 한 병까지 마셨는데 이제는 잘 계슈. 여러분 안녕. 전 자러 갑니다. 이제 술 리뷰는 안 할 거고요. 다이어트 브이로그로 봅시다. 네. 다이어트 브이로그의 주제는 이제 뭐다? 5월의 신부. 저는 5월에 이제 드레스를 입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맥주 먹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원래 간헐적 단식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첫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녹화를 했듯이 목표는 5월에 드레스를 입는 걸 목표로 두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네. 이 맥주를 사온 게 아직도 가득 있거든요. 맥주 사온 게 너무 아깝고 이걸 꼭 리뷰를 한번 해보자. 혹시라도 내가 다이어트보단 먹방으로 더 잘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도를 해봤다. 죽대 살아났네요. 몸에 문제가 진짜 있나봐요. 그냥 저 맥주 다 해서 먹은 게 한 캔 정도? 한 캔 좀 넘게 먹었고, 그리고 치킨을 먹었죠. 반마리 좀 넘게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막 헬렐레 해가지고 뻗은 거죠. 뻗었다가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두통이 있고 몸이 너무 무겁고요. 그냥 뭐 저승사자 만나고 온 느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이제 그 최겸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책은 제가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에 이미 봤고요.
이미 사서 봤고, 그 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다시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어쩌면 간식이라는 걸로 독을 주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는 빵이랑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고, 둘째는 과일 맛이 나는 젤리랑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소세지. 그래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주다 보니까 뭐 간식을 주면 피자도 워낙 좋아해서 냉동 피자를 데펴준다던가, 우동, 뭐 아니면 과자, 초콜릿, 젤리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먹고 나중에 나처럼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살이 찌고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세포들이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나자빠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뭐 튀김이나 이런 거 없이 먹이고, 기름도 원래 콩기름을 썼거든요. 근데 기름도 콩기름 말고 코코넛 오일, MPC 오일을 좀 사서 조리를 할까 했는데 그게 괜찮을란가 모르겠네요. 근데 MCTU로 기름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애들 과자거든요. 이런 걸 사다 놓으면 안 되는데. 과자는 여기도 과자가 이만큼 있어요. 애들도 애들인데 저희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게임을 하면서 과자를 먹어요. 그래서 매일 한 봉지, 두 봉지, 뭐 이렇게 많이 먹을 땐 세 봉지. 그러니까 집에 과자가 없으면 제일 처음에 그냥 사다 놓지 마 하더니 이제는 과자 좀 사다 놔 이래서 사다 놓긴 한데, 이것도 이제 요거 다 먹고 나면은 집에서 아예 없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녹화를 일단 날려먹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의 다이어트는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과는 차별을 둬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릴게요. 날씬한 분들도 많겠지만 좀 저처럼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분들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이어트를 해가고 좀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정상 체중에서 마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마른 몸매가 원업이라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 마름을 원할 때가 있거든요. 몸매가 이쁘길 원할 때, 비키니 입을 때, 아니면 뭐 웨딩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 나 먹을 거 없어. 그리고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던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살을 뺐다가 그 원하는 이벤트를 완성을 시키면 다시 어느 정도 쪄도 괜찮으신 분들, 그런 다이어트예요. 아니면 연예인으로 치면 아이유 다이어트. 아이유가 왜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을까? 컴백을 위해서죠. 컴백을 하고 활동이 끝나면은 또 먹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몸무게 체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고, 고도 비만이고 초고도 비만이고 어렸을 때부터 소아 비만부터 시작한 비만인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희는 최대한 건강을 되찾고 정상 몸무게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당장 건강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난 건뚱이다, 건강한 뚱땡이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도 건강한 뚱땡이였어요. 35살 때까지 저도 건뚱이였어요.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었고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저도 건뚱이였습니다. 출산을 하고 임신 당뇨가 오고 하면서 그 건뚱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겉모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살쪄 있다 하면 벌써 대사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저도 제일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젊었을 때는 의사들이 제 몸무게에 당과 혈압이 없으면 놀라워했어요. 어머, 혈압이 정상이네? 이러신 분들 있어요. 의사분들 중에 어머, 혈압이 정상이네.
오, 이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할 수 있는 정상의 몸무게와 정상의 몸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로 찍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일반인들이 하는 5kg 빼기 위해 뭐 약간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줄여서 완벽한 내 몸매를 만들기 위해 하는 그런 다이어트 식단은 하지 마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야 뭐 다이어트 식단을 닭가슴살 100g, 뭐 탄수화물 80g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넣고 그렇게 먹으면서 뭐 한두 달 버텼다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완료를 하면 이제 그만 하셔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주변이 더러워요. 그러면 이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도 별 이상 없이 사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30kg를 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막 35kg 뺐다가 35kg 그대로 요요가 옵니다. 15kg 뺐다가 15kg 요요도 그대로 와요. 어찌나 요요는 그렇게 금방금방 오는지, 뺄 때는 그렇게 힘든데 요요는 어쩜 그렇게 빨리빨리 잘 오는지, 이게 이제 인체의 항상성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비상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네, 좀 내려가봐. 운동을 하고 좀 적게 먹는다고 한들 식사하던 양 같은 게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대로 살이 찌게 돼 있잖아요. 아실 거죠? 아시겠죠? 요즘 제가 최겸님 유튜브를 다시 보고 있는데, 다시 본다기보다 안 봤던 걸 다시 챙겨보고 있어요. 근데 그 최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면대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면대에 물이 쫄쫄쫄쫄 틀어져 있어요. 물이 쫄쫄쫄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 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를 갖고 와. 바가지로 갖고 와가지고 퍼내요. 그럼 당장 물이 다 없어지죠. 하지만 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있는 이상 언젠간 다시 차올라요. 그리고 넘치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몸에 대응을 하면 이제 우리는 대사가 망가지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몸이에요. 몸에 문제가 있는 몸이에요. 근데 이 몸에 문제가 있는 걸 고치지 않고 당장 그래 운동과 식단을 하자 해서 막 그 요즘에 유행하는 식단에 운동을 막 PT를 받고 뭐 저희가 헬스장 가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당장에 살은 빠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운동과 식단을 멈춰버리면, 물을 푸던 걸 멈춰버리면 살이 그대로 다시 찌죠. 언젠가는. 그 몸무게를 고도 비만해서 살을 빼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 운동과 물을 퍼내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지식이 없는데도 몸에 안 좋은 건 끊어야 되겠다. 콩기름도 안 먹고 튀긴 음식 안 먹고 전기탄수화물도 안 먹고. 나 기름 탔어. 엄마 혼내줄게. 뭔데? 나 아까 시원하게 했던 거 주머니에 넣어서 있지. 시원이한테 걸리면 시원이 형이 맴매 이럴지도 몰라. 안 무서워? 나도. 야야 없어졌잖아. 큰일 났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 그런 인슐린에 대한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을, 이게 아직 완벽한 발표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실험 결과상 정제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스트레스, 그리고 당의 과다 섭취, 이런 게 이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빵 먹으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 먹었습니다. 그만 드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이제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이런 건 먹지 말자. 살쪄 그러냐? 살찌는 것보다 아플 수 있어. 몸이? 응. 토마토 먹어볼까? 엄마 토마토 되게 맛있는 토마토 구해놨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고도 비만이신 분들의 다이어트는 우선 기본적인 내 몸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도 비만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브이로그를 찾아보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체중이 뭐 90kg, 100kg대 이런 분들의 브이로그를 찾아보면 그냥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노력을 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일반 사람들의 다이어트를 따라간다는 거. 요만큼씩 먹으려고 그러고 힘든 다이어트 식단에 거기에다가 운동까지 더해버리면 버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서 잠깐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보충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과 식단을 하면 좋아요. 근데 다이어트의 최고의 방법이죠. 근데 저희같이 이렇게 살이 많이 찌신 고도 비만이시고 아니면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운동 그 일반 분들이 하는 그 식단에 운동까지 더해버리면 이제 아무 몸에 문제가 없는 분들보다 저희 같은 경우엔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자주 많이 먹어서 인슐린 분비가 너무 자주 되는 사람이나 뭐 그로 인해서 렙틴 호르몬에 이거 너무 이야기가 깊어지는데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렙틴 호르몬은 몸에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 라고 이제 명령을 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다이어트 쪽으로 봤을 땐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 라고 명령을 하는 약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도 이제 과도한 당의 섭취,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럼 렙틴 호르몬의 호르몬 저항성을 가지고 계셔서 좀 배고픔을 많이 못 느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당 중독이라고 해서 이제 당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탕 중독이라는 그런 언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뭐 담배나 마약보다 더 강력하다는 설탕 중독에 있어서 자꾸 그런 음식이 땡기시고 이런 기초적인 몸의 순환이나 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일반 분들보다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 이상에 있어서 힘든 걸 갖다가 내 의지로 견뎌내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끝.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 걸 보다 보면 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와중에 그냥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다가 중간에 끊기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안 올려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포기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부터 그렇다고 뭐 새벽 6시에 일어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음식의 종류를 조금만 이제 요즘에는 참 좋아져가지고 뭐 논문을 내가 갖다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책을 사서 봐야 되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그런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좋은 진짜 정보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죠. 그래가지고 온 거는 당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제 내 몸이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해져 버리니까 단 음식에 대해서 많이 땡겨 하고 왜냐면은 당순단이 이제 또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몸에서 가장 먼저 쓰이는 당이 단순당이에요. 설탕, 딱. 뭐 설탕이 들어가 있는 사탕, 뭐 과일 주스,
마시면 바로 흡수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셔주면 바로 몸에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면은 포도당이 됩니다. 이제 그걸 당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외의 것들, 단백질, 지방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계속 이제 내 몸은 계속 항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영양분도 부족해. 얘가 처먹지도 않고 운동만 하고 몸에서 계속 맨날 부족해 하다 보니까 계속 단 게 입에 땡겨요. 왜냐? 영양분을 즉각적으로 채워줘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이 당이니까 계속 단 게 땡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단 걸 많이 먹었고 단 거에 거의 집착을 했고 당 중독이 됐고, 그래서 살이 이렇게 다시 요요가 오고 찐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악순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도 여기가 창피한데 제가 여기가 팔이 살이 엄청 처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이거 봐요. 이렇게 접혀요, 팔이. 이렇게. 애기를 보면은 소세지 팔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접혀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면 이런 데 탄력은 좀 그나마 좀 난 건데, 복부랑 허벅지의 탄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아래로 축축 처져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꼭 거상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되면 어찌 되었던 저처럼 계속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몸을 더 스스로 망가뜨리고 스스로 자신의 이런 미도 망가뜨리고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의 다이어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고도비만이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고요. 아니야, 절로 가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고도비만인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이유 다이어트? 당연히 살 빠지죠. 다시 쪄요. 유명한 뭐 덴마크식 다이어트. 덴마크식 다이어트는 이제 그 병원에서 만든 다이어트도 아니라고 하고, 그것도 뭐 당연히 쪄요. 안 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고도비만인 다이어트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 공복 시간을 늘려주고 좀 몸이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당을 끊고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탄수화물을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끊고 건강한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콩기름 같은 기름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 좋은 기름도 있어요. 뭐 코코넛 오일이나 아니면 올리브 오일이나 뭐 이런 거 드셔도 되는데,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뭐 또 뭐 있죠? 좀 뭐 이렇게 시중에 파는 그 기름들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유, 콩기름, 카놀라유, 이런 거는 좀 안 드셨으면 하고요. 우선 그것만이라도 실천을 해보면 몸이 좀 변화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이게 좀 몸에 익어지면 중간중간 이제 전체 통으로 단식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저는 분명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다이어트는 뭐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거예요. 뭐 드라마틱한 다이어트 안 해봤겠습니까? 다시 사진을 띄워드리자면, 네. 한 2달에. 안 돼요! 2달에 한 30kg 정도 빼는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2-30kg 빼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 다이어트는 길고 지루할 거예요. 길고 지루할 거지만 최대한 재밌게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고요. 내일 또 봬요. 저희가 1일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굉장히 제가 거만했던 것 같아요. 거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이틀에 하나씩은 올리는 걸로. 근데 제가 이제 일 나가는 게 수목금 이렇게 일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일을 나가면 좀 편집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일에, 늦어도 3일에 하나씩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봬요. 안녕.